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저희가 깊은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추상의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클래스와 생성자, 어떤 상속 같은 개념들을 배워왔는데요. 이제 약간 좀 더 설계 지향적인 그런 객체 지향의 구조 중에 추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 추상 함수라는 게 등장하고요. 추상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자바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이런 추상을 좀 약간 제공하는데 특히 자바나 코틀린은 이 추상 개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stract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abstract 메소드는 어떤 추상 함수라는 것인데 일반적인 함수랑 다른 점은 body, 함수 정의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 선언이죠. 어떤 함수의 타입과 인자와 리턴 타입과 이름 이 정도만 가지고 있고 어떤 body가 없는 것을 추상 메소드, 추상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 함수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상속과 어떤 공통용어로 설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인데, 자, 그래서 약간 좀 재미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게임이 있죠. 그래서 아이폰 앱스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비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다양한 새들이 재미나게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퍼즐 게임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막 새들이 나와서 새총에서 날아가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어떤 돼지들과 어떤 성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퍼즐 게임인데요. 요걸 한번 흉내내 보면서 한번 클래스들과 추상 클래스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여기다가 생성해서 시작해 보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앵그리버드라고 짓고요. 앵그리버드 프로젝트라고 짓겠습니다. 자, 앵그리버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졌는데 패키지 구조를 좀 잡기 전에 잠깐 저희가 사이트를 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조 먼저 잡아놓을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앵그리버드의 어떤 패키지 구조를 좀 잡겠습니다. 전체를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공부하는 차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어떤 상위 패키지를 두고요. 일단은 자, 여기에다가 하위 패키지로 어떤 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버즈 패키지를 잠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예, 여기 고르시고 뉴에서 그 다음에 뭐 실제 여기까지는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저희가. 근데 돼지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메인 함수가 나중에 좀 어떤 게임 스테이지 같은 게 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패키지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두죠. 자, 이렇게 버즈 패키지에다가 일단 저희가 코틀린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새들이니까 앵그리 그냥 KT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앵그리 KT. 자, 잠깐 저희가 인터넷을 제가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앵그리버드 버즈닷컴이네요, 여러분들. 로비오 사이트인데 이렇게 여기서 최신 게임도 나왔죠. 또 매치 게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게임이 한 20여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몇 가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진화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게임인데 앵그리버드가 시초죠. 2 때 좀 많이 떴죠. 이렇게 여러분들 퍼즐 게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가서 꽝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죠, 여러분들. 어떤 물리 엔진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저희는 여기서 여기 레드새랑 이렇게 어떤 이렇게 노란 놈들, 카나리아새, 파랑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영문이나 한글 찾아보시면 앵그리버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도 찾아보시면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예, 클래식 버전부터 현재 이렇게 매치까지. 매치는 아직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리고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왔죠.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레드새부터 이 스텔라 또 그 주의 새들 좀 있는데 이렇게 가장 원조가 레드새입니다. 빨간 새죠, 여러분들. 특수상 능력은 없었는데 나중에 잠깐 생겨요. 블루는 3마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가다가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시면 스마트폰 터치하시면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3개를 분리돼서 어떤 3번의 연타 공격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척은 마치 이렇게 날아가다가 아주 속도가 빠른 편인데 노란색 카나리아를 아마 모티브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척새.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쫙 내리꽂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가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공격을 하죠. 그다음에 어떤 폭탄도 있고 마틸다라든가 여러분들 테렌스, 버블
스텔라도 분홍색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새 정보를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죠. 이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깔아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겠죠, 내용 이해에도.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앵그리버드의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가겠다, 뭐 그런 뜻을 여기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버즈 패키지의 레드부터 한번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설계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금씩은 어떤 공통적인 거는 부모로 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레드새, 블루새, 척새, 밤새, 마틸다새가 있는데 앵그리버드의 공통성은 우리가 위에 타입에 어떤 앵그리버드 타입이라든가 버드 타입이라든가 혹은 이런 가금류라는 말을 쓰는데 플럭이랍니다. 플럭합니다. 새들. 그래서 플락이라는 것도 어떤 새로 우리가 공통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락.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새만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돼지들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돼지들 종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비행을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새총 위에 올려집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 새총 위에 올려집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전혀 생소한 분들은요, 여러분들, 약간 상상만 하게 되니까요. 게임을 한 판이라도 해보시거나 동영상을 보시면은 앵그리버드 새가 새총에 올려진 다음에 뿅 하고 날아가서 꽝 부딪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무줄 새총이죠? 예, 새총에 어떤 고무줄이 당겨집니다, 여러분들. 고무줄 당길 때는 어떤 조작이 들어가는데 컨트롤이죠. 파워가 결정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그래서 우리가 고무줄의 길이라든가 어떤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반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발사돼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실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시작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플라잉해서 날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장애물에 드디어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들. 예. 장애물에 부딪혀서 뭘 줍니까? 예, 데미지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들. 충격을 대상한테 줍니다. 그래서 어떤 성강물이라든가 어떤 문이라든가 벽돌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돼지들한테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새마다 어떤 이 플라잉, 비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제가 한번 이렇게 새가 날아가서 종착하게 되는 것까지 한번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다섯 단계, 여러분들. 자, 일단 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앵그리버드는 다 새들이 일단 주인공인데요. 물론 돼지들이 주인공인 그런 게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새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새들은 공격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들 파워가 달라요, 조금씩. 공격력은 약간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컨트롤을 잘 하시거나 운이 좋으면 높은 가중치가 치명타 같은 게 발생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죠? 예, 뭘까요, 여러분들? 올려진 상태, 출발, 지금 당겨주는 상태, 날아가는 상태, 부딪힌 상태, 마친 상태 등이라든가 이런 상태들로 몇 가지 어떤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색상이 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색상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색상도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까만색, 분홍색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5가지 어떤 프로퍼티들이 새라는 타입의 여러분들 데이터에 존재하네요, 여러분들. 새 버드는 이렇게 5가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 새란 데이터가 5개의 프로퍼티로 이런 행위를 5번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스텝 5까지 1부터 그죠? 하게 되면 비행을 맞춰서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걸 저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한번 형상화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요 상태랑 컬러처럼 몇 개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컬러들을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몇 개만 있으면 되죠.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은요, 여러분들. 이뉴머레이션 열거형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쉽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컬러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컬러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RGB나 RGBA 같은 16진수 어떤 그죠, 레드, 그린, 블루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헥사데시말, 헥스 컬러라고 일단 우리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그냥 여러분들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0xFF는 10진수로 얼마죠? 예, 255인 거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 다 해봤습니다.
자, 이니머레이션은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들 가질 수 있는데 데이터들은 이 이니머레이션 클래스 컬러 타입의 객체들이죠. 객체들이 상수로서 존재하죠. 흔히 대문자를 표시합니다. 레드 색깔로 할까요? 나는 색깔이 없는 거니까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자, 레드 색깔은 우리가 여러분들 0x는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255니까 빨간색 요소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레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좀 복사를 해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린 색깔이 그냥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린 색깔은 중앙계 FF고요. 그 다음에 블루 색깔이 나오죠? 예. 블루 색깔은 이렇게 마지막 게 FF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색을 복사해서 색을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블랙 색깔은 다 흰색이고요. 0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노랑 색깔은 제가 알아보니까 앞에 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 화이트, 흰색이죠. 흰색새도 있어요. 모든 성분이 다 꽉 찬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 냈습니다. 6개 맞습니까? 6개가 아니면 틀립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니머레이션 컬러 타입을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 이 컬러 타입의 레드부터 화이트까지가 이 컬러의 데이터로서 지정이 되겠죠. 자, 상태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상태는 영어로 저희가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자, 스테이터스도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죠. 설명하는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 저희가 한글로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터스 설명 문구. 자, 어떤 거냐면 각 새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표시해 보죠. 처음에 일단 아무런 행위가 없다고 난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뭐죠? 비행 시작 전입니다. 어떤 형용사로 하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새총에 올려주는 걸 우리가 준비됐다, 쏠 준비됐다, 그죠, 여러분들? 날아갈 준비. 그래서 새총 위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표시하면 더 깔끔하겠네요. 자, 날아간 건 저희가 슛 쏘는 거죠. 샷이라고 과거형으로 표시할까요? 샷 됐다. 그래서 날아갔다라고 해서 발사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더 깔끔하겠네요. 자, 근데 플라잉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날아가는 단계죠. 날아가는 단계. 자, 날아가는 단계에 저희가 플라잉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하겠죠. 크래시라는 표현 씁니다.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충돌입니다. 콜라이드, 크래시드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충돌한 거죠. 뭐랑은 모르지만 아무튼 대지나 어떤 장애물에 크래시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랜딩이라든가 혹은 엔드 같이 비행을 완료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경용사의 어떤 설명, 그죠? 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6개의 단계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0, 1, 2, 3, 4, 5의 오디널 넘버를 가지고 있죠. 여기도 오디널 넘버 가지고 6개씩.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행위들과 프로퍼티들과 이니머레이션 2개의 속성이 나왔는데 이제 이 새를 우리가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새는 역시나 레드 새죠, 여러분들. 기본 능력치고 그냥 표준입니다. 노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다른 새들이 다 파생되게끔 얘를 잘 설계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공통적인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점과라든가 개선점을 만들어가는 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컨셉은 레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대문자 R 시작하는 레드를 복사하시고요. 레드 클래스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드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스 레드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레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를 자바처럼 유니코드로 코틀린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로 해도 무방은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라인 수업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객체적 어려워할 때 한글로도 하루 이틀 정도씩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나 변수나 함수를 한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일단은 처음에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레드 클래스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드 클래스. 자, 주요 생성자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합시다. 자, 이름부터 컬러까지를 여기다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름은요, 여러분들 바르 형태로 해서 어떤 스트링 타입으로 하시면 되는데
언제든지 나중에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변경한다는 뜻의 전 시간 배웠던 late init, 늦은 초기화로 한번 해보죠. 자, 널이나 어떤 비문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편리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컬러를 가질 수가 있겠죠? 컬러는 우리가 컬러 이니머레이션 타입을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자, 디폴트는 일단 컬러 레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컬러 레드. 자, 컬러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격력은 파워라고 합시다. 파워, 여러분들. 파워는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바로 형태로 하죠, 여러분들. 파워, 파워. 파워는 더블 형태로 실수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어진 파워는 10.0으로 하죠. 저 파워는요, 여러분들, 실제 어떤 약간 랜덤성과 조작성이 들어갑니다. 고무줄 당길 때 게임에서는 어떤 고무줄의 길이라든가 각도 방향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요. 그냥 길이 정도만 하기로 하죠. 그래서 길이의 랜덤성이라고 해도 길이에다가 뭔가 어떤 부여해서 파워 결정하겠습니다. 기본 파워는 1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웨이트. 여기서는 몸무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중치의 뜻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중치는 어떤 치명타라든가 어떤 변화의 팩터죠. 예, 작지만 뭔가 강하게 어떤 곱해져가지고 웨이트는 1.1 정도로 주겠습니다. 1.0 하면은 그대로니까 곱해도 1.1을 곱하면 좀 더 늘어나죠, 여러분들. 다음에 어떤 상태가 있었죠. 이 상태 이니머레이션 타입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상태를 초기화를 해보죠. 예. 상태는 변할 수 있는 거네요. 발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상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발은 두 개밖에 없나요? 컬러랑 웨이트가 발이고 상태는 발이네요. 자, 초기 상태는 난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난은 뭐죠? 비행 전이죠. 비행 전. 아무것도 아닌 상태니까 아직 비행 전으로 일단 출발했다가 이 상태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새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차 생성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생성자에 그냥 파라미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밸류 파라미터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그냥 this라고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받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엉터리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명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합니까? 이름을 넣으셔야겠죠. 네, 굳이 여기서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만든 다음에 나중에 세터로 이 네임을 지정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rate in이 선언됐다는 걸 유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뭔가 새의 어떤 자신의 내용을 찍는 함수랑 그 다음에 이 5가지 행위를 새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찍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게 이미 암시적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자, any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any에서 상속받은 자신의 내용을 문자로 표시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오버라이딩으로 알아볼 수가 있죠? toString입니다,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하시면 이렇게 any의 3가지 equals h코드 toString인데 toString을 통해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리턴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상태랑 이름이랑 어떤 타입의 새냐? 난 레드 버드죠, 여러분들. 그런 거는 파워 웨이트. 뭐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해보죠, 여러분들. 일단은 상태를 표시해봅시다, 여러분들. 상태는 요 이니머레이션이죠? 그래서 this.status인데, 그냥 스테이터스만 찍으면은 이런 난 레디가 나오죠? 그게보다는 설명문에 한글 나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신의 이니머레이션의 프로퍼티 exp를 합시다. 그래서 뭐뭐하는이 되겠죠, 형용사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하는 어떤 이름이 나오면 이제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작은 따옴표를 잠깐 하시고 여기다 네임을 넣으면 뭐뭐가 되겠죠? 새니까 새로 갑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비행 시작 전에 무슨 새총이에 준비된 무슨 새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타입이 레드새죠? 새를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놓을까요? 이게 낫겠네요. 자, 비행 시작 전에 여기다 홍길동 하면 길동 레드새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가 파워랑 웨이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달러 파워 하시고 웨이트 가중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파워와 웨이트를 둘 다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하면은 뭔가 깔끔하게 자신의 세의 어떤 내용이 표시됩니다. 오버라이드니까 우리가 재정의한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재정의했습니다, 함수를. 자, 이제 5개의 함수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요건 새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새총에 올려지다부터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총에 올려지다, 고무줄 당겨지다, 발사되다, 충격 주다, 날아가서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 비행 마치다까지 5단계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스텝 1부터 5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새총에 올려지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일단 이름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다가 새총에 올려지다로 한글로 이름을 줘도 되는데, 함수 이름을, 메소드 이름을. 근데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되는 거죠? 예, 슛 준비니까 아직은 우리가 슛하지 않았습니다. 레디 포 슛. 나는 슛하기 전이야. 이런 표시를 잠깐 해두죠, 여러분들. 레디 포 슛. 그 다음 고무줄에 당겨지다, 여러분들. 고무줄 당기다? 당기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실제로는 각도랑 길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드저스트 이런 말들 아십니까? 이제 뭔가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랭스 조절한다는데 우리는 복잡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주지만 길이만 조절합시다, 여러분들. 랭스까지 해서 랭스만 앵글까지 조절하면 좋은데 좀 복잡도가 많아지니까요. 나중에 진짜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만드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그냥 길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인자를 여기다가 상수로 한번 여러분들 패키지 수준에서 한번 정의해보죠. 프라이빗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라이빗을 하셔가지고 길이 인자 상수 랭스죠. 고무줄의 길이는 20 정도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각도는 아직 그냥 여러분들 아직 안 합니다. 자, 요 랭스 인자를 여기서 쓰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발사되어 날아가다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발사되어 날아가다. 자, 발사되어 날아가다는요, 여러분들. 실제 휘용 하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발사되어 날아가다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플라이죠, 플라이. 나른다. 근데 뭐 한 다음에요? 애프터죠, 애프터. 애프터. 슛. 슛을 쐈더니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장애물에 부딪히다. 크래시죠? 충돌하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죠, 아까. 크래시. 근데 뭘 주죠, 여러분들? 충격. 그 다음에 손상을 주죠, 여러분들.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들. 퍼즐게임에서 데미지 주나,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판정 점수도 나옵니다. 자, 물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스투리 같은 거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마 알아보세요. 자, 비행을 마치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비행을 마치는 걸 랜딩, 착륙입니다, 여러분들. 랜딩이라고 하죠. 끝을 위해서. 랜딩 포 엔드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5단계의 어떤 이름을 한번 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되겠죠. 이제 스텝 1부터 5까지 모든 새들이 다 비행할 건데 일단 레드색 기준으로 표준을 잡아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5개랑 생성자, 자신의 내역 표시, 내용 표시, 그 다음 단계적으로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추가해 봅시다. 이게 실제적인 거니까요. 일단 저희는 그래픽 자원이 없고 애니메이션 자원이나 사운드도 없습니다. 조작도 터치 같은 것도 못하니까요, 아직은요. 그래서 그냥 콘솔에다가 일단 표시하는 겁니다, 텍스트로, 여러분들. 자,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텝 1이죠. 나는 스텝 1이야.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스텝 1 이렇게 할까, 그냥?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내용을 표시해야죠. this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this 여러분들. toString이 자동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역이 나올 겁니다, 요 내역이. this가 뭡니까? 비행 전에 길동 레드새 파워 웨이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뭐죠? 그냥 이렇게. 요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넣는 게 빠르겠네요. 새총위에 올려지다.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렇게 끝났습니까? 상태가 이제 나은이 아니죠? 상태가 올려졌기 때문에 이미 올려진 상태로 바꿔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이머레이션 타입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상태가 올려진 거, 난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레디 됐어, 나는 이제 쏠 수가 있어라는 뜻이죠. 즉,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고무줄이 당겨져가지고 발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해보죠. 자, 스텝 2입니다, 여러분들. 스텝 2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여기서도 디스는 항상 붙어요. 뭐뭐가 뭐죠? 고무줄 당기다? 당겨지는 거죠. 고무줄이 당겨져 발사되겠네요. 수동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발사돼서 이제 날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도 상태를 바꿔놔야 됩니다. 날아갔어. 이제 고무줄이 당겨졌으면, 여러분들. 샷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날아간다. 일단 샷 됐다. 그래서, 샷 됐어요. 발사된 거죠. 발사된. 네, 발사된 거예요, 여러분들. 발사됐는데, 발사됐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뭔가 파워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컨트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각도는 무시하더라도 길이만 가지고도 고무줄의 어떤 파워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레드새의 파워가 디스죠. 디스점 파워죠. 자기 자신의 파워가 현재 10인데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컨트롤을 했으니까요. 근데 컨트롤할 때 어떤 랜덤성 조작들, 고무줄 길이 최대 아까 20에서의 랜덤성과 어떤 가중치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쓰는 함수니까 우리가 내부 함수로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부 함수니까 프라이빗 시킬게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시키고 get 랜덤에서 어떤 랜덤 숫자를 얻게끔 하겠습니다. 최대 랜덤 수치를 맥스로 한번 넣고요, 여러분들. 받는 거를 인자인데 기본은 10, 그냥 부르면 10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20이라고 하면 최대 20까지 나오게 합시다. 1부터 20. 그냥 인자 없이 디폴트 인자 쓰면 그냥 호출하면 1부터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랜덤성 합시다. 어떻게 하죠? 바디 없이 바로 만들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랜덤 함수, 랜덤 클래스 거 자바 거 안 쓰고요, 그냥 여러분들. 매스 랜덤 항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0.0부터 0.999까지 랜덤하게 나오죠? 최대 맥스 인자 정수 곱하면 맥스가 10이라면 0부터 9.9999x가 나오죠. 자, 일단 정수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0에서 9까지죠? 캐스팅 되니까 잘리죠, 그냥 소수점이. 자, 2를 더해서 1부터 10까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 1부터 맥스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1부터 맥스까지 무조건 이제 여기다 100을 넣으면 1부터 100까지 나옵니다. 1부터 맥스까지를 이렇게 함수화시키면 편하겠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데미지를 뽑아내는 함수도 한번 랜덤성인데 여기다가 만들어 놓읍시다. get damage라 할까요? 데미지. 자, 데미지를 뽑는 함수예요, 여러분들. 데미지를 뽑는 함수는 일단 파워에다가 아까 가중치, 치명타 가중치, 웨이트를 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신의 현대 어떤 컨트롤이든 기본기든 합쳐진 파워에다가 웨이트 곱하면 데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랜덤성이니까 요 조작을 여기다가 또 한번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조작성이 또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디스점 파워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고무줄이 당겨진 길이만큼이 결정돼야 되겠죠? 랜덤성 부여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10이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고무줄의 길이 아까 20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20을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줄 길이야, 이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무줄 길이만큼 랜덤성을 했는데 그냥 하면 썰렁하니까 가중치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있지만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래서 this.weight를 그냥 한 번 더 곱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파워다운 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결정된 파워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 2단계 거니까 탭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파워가 얼마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네, 달러 파워로 표시해주면 깔끔하겠네요. 자, 그래서 스텝 2까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스텝 3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날아가죠, 여러분들. 발사됐죠, 여러분들. 발사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발사됐기 때문에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발사됐기 때문에 이제 날아갈 차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날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 표시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당 어떤 이미지 프레임이 막 바뀌겠죠. 그리고 약간의 사운드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상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태가 날아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아가는 상태라는
flying을 우리가 놓으셔야겠죠. 공중으로 날아가고 flying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여러분들 금방 갈 수 있겠어요. 이제 날아가다가 쭉 가다가 포물선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다가 쾅 하고 크래시가 되죠. 부딪힙니다, 이제. 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스텝 4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장애물에 부딪혀서 충격을 줍니다. 그죠? 충격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this 점 스테이터스를 충격을 줬으니까 crashed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정말 충격, 입힌 데미지겠죠? 데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역시나 여기도 여러분들 들여쓰기를 탭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총 입힌 데미지겠죠? 데미지, 입힌 데미지랄까요? 예, 입힌 총 데미지. 자, 입힌 총 데미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수형이니까요, 우리가 자바 랭귀지 패키지에 있는 스트링 포맷 함수 한번 써보자, 여러분들. 그죠? 우리 계속 써왔던 겁니다, 이거. 저 벌써 8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어떻게 찍어요? %.2 F죠. 그래서 실수형 제가 찍습니다. 데미지는 어디에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함수 getDamage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getDamage 그냥 여기다가 호출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getDamage 결과가 소수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몇 점이다. 포인트나 혹은 한글로 몇 점 획득 이렇게 적으면 깔끔하겠네요. 자,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착지까지 해서 완료합시다.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비행을 마치셔야죠. 네, 그래서 스텝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더 많은 스텝이 있겠죠, 여러분들. 실제 그래픽 자원을 게임 만들면 여러분들. 어떤 게임의 재미는 어떤 비주얼적인 거랑 소리랑 타이밍이랑 조작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비행을 마치다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this 점 스테이터스에다가 이제 end를 하시면 되겠죠. 네, 좀 썰렁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떤 한 줄을 그어줄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이픈을 함수형 리피트를 많이 써왔죠. 리피트를 써서 80개의 하이픈을 긋자. 맨 마지막에 계획 문자 한 개 더 넣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단계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새총에 올려지고 당겨지고 고무줄이 발사돼 날아가죠. 발사 후에 날아가다가 이제 충격을 주죠. 부딪혀서 장애물에 크래시, 데미지. 그 다음 랜딩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단계까지 날아가는 단계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내부 함수도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내용 표현, toString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레드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인으로 가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이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추상 클래스 하려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